먹는 게 내 몸이 된다. 운동이 활력을 만든다. 마음이 아름다운 영혼을 만든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다르고 중국 사람이 다르고 그리스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과 관련한 용어는 우리가 지금 왜곡된 용어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과학으로, 최근에 현대과학으로도 이렇게 설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21세기와 20세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지식 기반 사회라고도 하고 인공지능 사회라고도 하고 4차 혁명 산업 사회라고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생명의 네트워크와 정보의 네트워크가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우리들의 사고 체계와 수준은 주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바닥입니다. 매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OECD 국가에서 이 관점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다. 이 관점은 그래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이 생명의 네트워크와 정보의 네트워크가 잘 어우러져 있는 가치관 속에서 또 그런 삶 속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울어서 자라면 이 나무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지지대가 없으면 이 나무는 무너질 겁니다. 100년 된 소나무. 1000년을 산다는 소나무가 이런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느냐? 동탄중학교 아이들의 약 3분의 1 수준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멀쩡해 보이는데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지 않잖아요. 이 뒤에 나무는 누가 될까요? 정상적인 사회라면 여기가 아들, 딸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아들, 딸에게 의지해서 산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의 40대, 50대에는 이 뒤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엄마와 아빠가 해야 됩니다. 나이가 70, 80대입니다. 약 3분의 1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런 상태에 놓일 겁니다. 성인병 할 때 유전을 중소치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유전의 문제를 생활유전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암, 기타 등등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해왔다면 생활습관을 바꾸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관점입니다. 생활습관병은 병이 걸려도 생활습관을 고치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라 라는 개념입니다. 전 세계 일관된 개념입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개념 정립이 사실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머릿속에도 부모님이 아프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아프면 생활습관을 뒤돌아보기보다는 명의와 명약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이라면 재앙입니다. 어른들이라면 그 재앙의 크기는 좀 작을 수 있죠. 뒤집어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치료학과 예방학은 전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생활건강입니다. 생활건강의 전문가는 의사가 아닙니다. 생활건강의 전문가는 부모와 교사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생활 건강에 이해가 없다는 것은 교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21세기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 강의 1시간 강의가 좀 불충분하긴 하겠습니다만 제 강의 듣고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시는 분은 이미 생활건강의 전문가입니다. 생활건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의사들은 생활건강의 전문가가 아니라 치료의 전문가입니다. 치료의 전문가 중에 생활건강의 이해가 바탕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의사들조차 이 생활건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가 건강의 기초의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정부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설명하려면 그런데요. 다 합치면 지금 동탄중학교 남학생들의 정자수는 전 세대의 30에서 40%로 향하고 있습니다. 20% 이하면 과학적으로 난임, 불임 환자입니다. 생리는 우리 전 세대는 여자들 중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좀 빠르면 1학년, 늦으면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해왔던 게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라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40대, 50대가 되면 유방암과 난소암이 걸릴 가능성이 무려 7배 이상 높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과학적 통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리가 빨라지는 게 뭐 때문에 벌어지는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특히 저소득층과 저학력층 자녀들이 상태가 더 나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건강이 제일 나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섬, 산간, 농촌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아이들과 강원도 아이들이 더 나쁩니다. 제일 좋은 게 강남 부촌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의 차이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낳는다? 낳기 어렵다 하면 여러분들은 고액과외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낳는 이유는 생활건강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미 결혼하는 사람의 15% 이상이 난임 환자입니다. 동탄중학교 아이들이 결혼할 때는 제 판단은 30%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선천성 장애아는 이미 10%를 넘어서 있습니다. 의료비가 머지않은 시기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충동성 범죄나 자살이나 난임이나 건강과학에서 보면 몸이 병든 사람들이 집중되는 현상이다라가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80년대를 일이라고 하고 다 일로 났습니다. 아토피가 2000년에 5.2배, 2015년에 11.7배 늘어났습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 없습니다. 두세 배 늘어나도 우리는 논쟁을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사회는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아토피, ADHD, 근시, 선천성 기형, 자폐, OECD 국가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1위예요. 근데 우리는 논쟁이 없습니다. 운동용 외톨이, 제가 보건대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일본은 그게 사회적 쟁점이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쟁점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게 정치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질의 문제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높아진 나라, 제가 전 세계 통계를 다 뒤집어 봐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은 나라가 영미권입니다. 지중해식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아이들 건강이 안 좋습니다.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은 나라, 애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따로 있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건강 문제와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와 교육 구조가 따로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다 한 덩어리. 비만입니다. 아이들 비만이 높으면 그 사회는 병드는 사회라고 합니다. 모든 성인들의 암, 우울증, 치매까지도 아이들 비만을 관점으로 보면 그 나라 모습이 보인다 그럽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본 척도가 보시면 됩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오바마 들어서고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주도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사니까 미국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 데이터는 대한민국 교육부는 유감스럽지만 아이들 비만 통계도 엉터리로 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영국입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언제부턴가 일본이 낮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린 서양식 식생활 때문에 애들이 비만해지고 있다는데 이게 독일입니다. 서양이 아니고 이건 어디 광양인가?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ADH 유병률도 1, 2%밖에 안 됩니다. 동탄중학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낮은 단계까지 하면 약 15%가 ADH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꺾이는 지점, 이때 정치적으로 아이들 비만과 통곡식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가져간 나라만 달라집니다. 단 일본만 예외입니다. 일본은 통곡물을 가져가지 아직도 않은 상황이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수학급에 계속 늘어나고 여러분 학급에도 이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부분 놓여있는 아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세 번째가 영국이고 네 번째가 미국입니다. 이게 프랑스고 이게 호주고 중국도 이제 계속 높아질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약 사용량과 자폐 유병률은 정비례한다. 집약농업을 가장 많이 하고 농약을 가장 많이 쓰는 한국, 두 번째 많이 쓰는 일본,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물론 미국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GMO는 글리포세이트가 문제되죠. 글리포세이트가 바로 제초제의 성분입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미국도 농약 사용하는 지역들이 많은 곳이 아이들 유병률이 더 높습니다. 한국은 지금 2015년 현재 관점에서 보면 약 3.5% 내외로 추정되어집니다. 통계도 대한민국은 딱 한 번 고양시가 2011년에 미국 예일대학과 자매결연 맺어서 한 거 딱 한 번 있습니다. 이 통계 발표할 때 미국의 2배였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왜 한국이 이 압도적으로 자폐 유병률이 높은가, 여러 번의 세미나를 열립니다. 한국의 선천성 기억 유병률을 놓고 일본은 여러 번 세미나를 엽니다. 한국의 생명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보다 대한민국이 선천성 기형아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 뼈는 뼈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모든 질병 중에 뼈와 관련된 질병이 제일 치료가 어렵습니다. 꺾어지거나 뭐 그런 건 좀 다르죠. 암이 골수로 전이되었다 하는 말은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뼈의 밀도가 어떤가가 노화의 기본 척도입니다. 뼈 건강을 악화시킨 제일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가공식품입니다. 흰쌀밥입니다. 하얀 밀가루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부족한 식생활입니다. 치아 건강에도 제일 중요한, 치아도 뼈잖아요. 치아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도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생활입니다. 두 번째, 햇빛입니다. 세 번째, 적절한 운동량입니다. 지방과 근육이 잘 어우러져야 되죠. 이 아토피 있거나 건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저 생수 한 병만 주세요 하니까 선생님은 생수보다 이 옥수수 수염차가 더 훌륭한 물이다 생각해서 저한테 선생님 생각해서 가져오신 겁니다. 지구상에 생수보다 좋은 물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삼촌이 병들면 가공음료 들고 갑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살 만큼 사셨으니까 달짝지근한 거 드시고 정리하세요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먹을거리, 물을 가공하는 겁니다. 물을 가공하는 겁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질 만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건강과학과 상업화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강과학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심장이 나쁘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간이 나쁘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 나쁘면 다른 것도 다 나빠집니다. 나빠져갑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간이 나쁜 사람도 다른 걸 다 좋게 만들어가면 간도 좋아집니다. 특히 간은 인체에서 재생 기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폐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안 피워도 여성들 폐암 많이 걸립니다. 제일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배부른 영양실조입니다. 여성들이 배부른 영양실조의 주범은 인스턴트 가공식품과 하얀 밀가루일 겁니다. 이게 따로 있지 않다. 따로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해부학을 기초로 한 사고체계가 머릿속에 쫙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사도 아니면서 그런 공부 안 했으면서도 각각 따로따로 이건 수학 선생, 이건 영어 선생, 이건 양호 선생, 이건 보건 선생, 이건 뭐 영양사 선생 이런 개념이 나누어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탄중학교는 선생님들이 각각 내가 수학 가르치든 체육 가르치든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가 잘 돌아가야 되겠죠. 피는 맑고 혈관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동탄중학교 1학년 중등도 비만한 아이들 피를 뽑아서 저와 비교해보면요. 저보다 훨씬 나쁩니다. 환갑이 넘은 저보다 중학교 1학년 애들이 피가 나빠요. 그 가공식품을 즐기면 배부른 영양실조가 결합되고 가공식품을 즐기면 이 혈관이 빳빳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혈관 주변에는 림프라는 게 있습니다. 암이 림프로 전이되었다. 뭐 호르몬과 연동되어 있고 면역체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이 중에 제일 큰 기관이 비장입니다. 림프에서 제일 큰 기관이 비장이에요. 우리의 혈액의 생산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골수입니다. 두 번째 간이 하고요. 세 번째 여기가 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 손발이 차갑다.
여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때문에? 어려서부터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즐겨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지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대과학은 이렇게 가르치면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호르몬 문제 많죠,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감정조절, 이 호르몬 감정조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병들어서 튀는 것하고 구분이 돼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선생님을 멱살 잡고 폭행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걸 인성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병든 나이. 100% 병든 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99% 병든 아이. 우리는 그 병든 아이를 놓고 가정교육이 잘못됐네, 인성교육이 엉망이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병들었는데? 잘못된 식생활과 신체활동과 기타 등등에 어우러서 병든 아이들. 우리는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여선생님들 이 손 제가 별로 잘 씻지도 않았어요. 더럽잖아요. 더럽잖아요. 이것보다 우리 여기 있는 여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에이스 간식으로 먹는다. 에이스는 이것보다 100배나 더러운 문제입니다. 이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식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류의 문화를 밑바탕부터 다 바꿔갈 겁니다. 농업체계, 식생활체계, 의료체계, 기후변화와 생태와 다 바꿔갈 겁니다. 이게 2012년 오바마 프로젝트로 발표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이언스나 네이처의 절반은 이 문제입니다. 실리는 논문의 절반은 이 문제입니다. 영어 선생님이든 수학 선생님이든 기초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생물 선생님은 더 애들한테 이걸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됐어야 될 겁니다. 우리 동탄중학교 아이들의 절반은 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죠. 편식은 이 맛세포, 우리가 혓바닥에 있는 맛세포가 병든 아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편식하고 있다면 내가 여기가 병들었다. 뭐에 의해서? 주로 설탕과 기름진 음식에 의해서. 설탕은 분유로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등에 의해서. 얘들 편식을 끊으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거, 편식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동탄중학교 3학년에서 1등 한다. 그런데 편식하고 있어요. 이 아이 40대는 아까 나무처럼 병들어서 직장생활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처해 있을 것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조금만 이해가 되면 애들한테 이게 병들어서 나타나는 게 편식의 문제고 고치려고 하면 가공식품부터 끊자. 그러면 중학생들은 한 달이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먹자. 애들은 이해하면 어른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명이나 이 동굴입니다. 비어있어야 될 곳들입니다. 이 비어있어야 될 곳이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겁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은 이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어있어야 될 공간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염증 수치가 높으면 그런 사람들 중에 술 안 먹어도 간 안 걸리고 술 안 먹어도 담배 안 펴도 폐 안 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른 영양실조와 가공식품과 식생활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고 병원 가서 수술하면 1년 반이라면 다시 재발합니다. 첫 번째는 수술이 잘못됐나 해서 두 번째 또 수술합니다. 두 번째도 한 1년 반 지나면 재발합니다. 아,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생활습관을 고치면 큰 문제 아닙니다. 아토피 피부염, 땀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땀구멍이 열지 않으면 절대 치료 안 되는 병입니다. 피부호흡 0.6% 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 운동하면 가려웠고 밤에 긁어서 피가 나니까 운동하지 말라 합니다. 절대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면역력의 7, 80%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의 7, 80%가 여기다. 정신질환의 90%가 여기다. 이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20세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정신질환은 여기가 고장난 것이다. 이걸 고치면 정신과 의사들은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과학적, 현재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유산균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연구한 학자들이 발효 음식이라면 그게 한국에서 생겼던, 미국에서 생겼던, 이탈리아에서 생겼던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하는 얘기도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 영향할 수 있죠. 고혈압, 당뇨, 암, 치질, 알레르기, 비염, 아이들 아토피, ADHD 다 마찬가지입니다. 7, 80%는 여기에 문제다. 여기에 문제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바로 잡으려면 이걸 하면 됩니다. 그걸 100만 배 확대한 겁니다. 독성 물질이에요. 중금속이기도 하고 내 몸에서 죽은 세포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하나 더 안 들어갑니다. 여기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유익균이 많은 건강한 곳은 이렇게 딱 진을 쳐서 독성물질 피부나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해균이 많으면 이게 다 무너져서 계속 들어갑니다. 아토피가 안 낫고 고혈압이 안 낫고 당뇨가 안 낫고 치매 걸리고 암 걸리는 기본적인 기전이 이겁니다. 기본적인 기전이 이겁니다. 이렇게 무너지는데 학자들이 제기하는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무너뜨리는 게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여러분도 지금 항생제 처방하고 있다면 이게 무너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대한민국은 아이들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나라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여선생님들 자기는 지혜롭다고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야 어디가 아이들 감기 치료 잘해? 그 병원 100% 항생제 남용하는 병원입니다. 두 번째 뭘까? 각종 약물, 고혈압, 당뇨, 약물이나 화학식품 첨가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기타 등등에 있는 화학식품 첨가물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 배부른 영양실조, 도정한 곡물, 하얀 쌀밥, 하얀 밀가루, 특히 하얀 밀가루는 뭐 가공식품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문제 때문에 식이지침이 통곡물로 다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아직 그런 고민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지 다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우울증, ADHD, 자폐 원인을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심하면 장내 미생물 한번 쳐보세요. EBS에서 했던 한 열흘 됐을 겁니다. 미생물 인간 1시간쯤 될 겁니다. 꼭 보세요. 건강에 이렇게 좀 축약시켜 놔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21세기 아이들이 잘 자라고 인공지능 4차 혁명사회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게 영양사 선생님이나 보건교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잘 씹어야 됩니다. 아토피도 고혈압도 당뇨도 치매도 치매요. 충분히 잘 씹고 대변 관리 잘하면 치매 80% 예방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아무리 돈 들이고 병원 다녀봐야 다 헛일입니다.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이 똥이 곧 똥과 이거는 거의 여기를 판단하면 똥을 판단하면 됩니다. 똥이 바나나처럼 싸고 있다 하면 그 집은 복받은 집입니다. 우리 집 식구가 전부 어머니 아버지부터 아들 딸까지 우리 집 똥은 바나나다. 그 집 대단한 집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똥을 채취해서 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은행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나 똥 기증도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 똥을 잘 기증한 걸 가공해서 ADHD, 고혈압, 당뇨, 비만 있는 사람한테 똥 주사를 놓습니다. 생각보다 효과 있습니다. 생각보다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ADHD 있는 아이들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계속 똥 주사 맞으면서 살 겁니까? 고혈압 있는 사람 똥 주사 맞으면서 살 겁니까? 물론 고가입니다. 아직은 고가예요. 자폐 아이들도 그렇게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가 한 3, 4년 전부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아이들이 병드는 게 물을 안 먹습니다. 물은 생수 부족은 만병의 원인이다. 햇볕 부족은 만병의 원인이다. 수면의 무질서는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탄중학교 3학년 아이가 1시까지 공부해. 엄마 아빠도 신경질적이고